내 인생이 이렇게 뒤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황혼역에 이런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50살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이들도 다 키웠겠다. 이제는 남편 김성호 씨와 오붓하게 둘이서 여생을 즐기며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더군요. 제 남편 김성호 씨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입니다. 자상하고 가정적이었죠. 퇴근하고 오면 저녁 식탁에 앉아 제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 같은 자잘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평생을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늘 칭찬받는 모범적인 부부였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건 남편의 절친 이재환 씨 때문이었습니다. 재환 씨는 남편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죠. 우리 집에 드나든 지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명절이면 같이 차례를 지내고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늘 함께 했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친구라기보다는 마치 시동생 같은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재환 씨는 유머러스하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가끔은 남편보다 더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환 씨를 저와 남편 모두 스스럼 없이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재환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아,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좀 도와줄까? 남편이 없는 빈집에 혼자 있기 적적할 텐데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친구인데 단둘이 만나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워낙 허물없는 사이였고 저녁 식사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환 씨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과 와인 그리고 맛있는 족발까지 사들고 왔더군요. 식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병원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재환 씨는 남편에게는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재환 씨는 종종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성호 씨는 저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말들을 재환 씨는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생이 많지? 자네는 참 좋은 여자야. 그런 말들이 저의 메마른 감정의 샘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환 씨와 함께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데 재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뿌리치며 재환 씨, 무슨 짓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재환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자네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퇴원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재환 씨와의 만남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적극적인 표현에 조금씩 흔들리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환 씨는 예전처럼 남편의 친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남편이 잠든 밤 재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아, 잘 잤어? 오늘 밤에 우리 둘이서만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의 문자를 받고 심장이 발발 떨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발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단골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재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잊고 지냈던 저의 젊은 날의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재환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재환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우와 나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미경이는 성우의 아내이자 저에게는 편한 동생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성우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미경이와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미경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났습니다. 미경이는 늘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지친 기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우가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미경이가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위로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경이의 마음속에도 저와 같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우가 퇴원한 후에도 미경이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었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성우는 저의 평생 친구였고 저는 그런 친구의 아내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겁하고 파렴치한 놈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를 향한 제 마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미경아, 나는 자네를 사랑해. 성우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경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미경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재환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재환 씨에게는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저는 그의 말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예뻐졌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칭찬은 저에게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재환 씨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재환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재환 씨는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이러지 마. 나는 자네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자네를 너무나 사랑해.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저는 그의 말에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욱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은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온통 재환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남편을 속일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환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물을 보고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재환 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재환 씨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죄인이고 재환 씨에게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경아, 나랑 같이 살자. 나는 자네를 정말 사랑해.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경아,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야. 친구의 말은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미안했지만
저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환 씨에게는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사랑하고 저의 삶을 존중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저는 김미경 씨의 남편이었던 김성호입니다. 미경이의 이야기는 아마 제 입장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그날 밤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그것도 평생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이는 제게 늘 든든한 아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평생 저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미경이가 저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미경이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하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재환이는 제게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고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재환이를 친동생처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드나드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미경이와 재환이가 단둘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경이가 외롭지 않도록 재환이가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죠. 미경이가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는 미경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고통이 떠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미경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재환이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재환이는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성호야, 제발 날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와 헤어지고 평생 친구를 잃었습니다.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경이에 대한 원망과 재환이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경이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경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미경이는 저에게서 찾지 못한 위로와 사랑을 재환이에게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경이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재환이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재환이는 저를 만나자마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미경이와 재환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인생은 늘 실수의 연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경의 자녀 김은주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엄마와 아빠의 이혼 소식은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저희에게 모범이 되는 부부였습니다. 단 한 번도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늘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황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비난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는 이혼 후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잠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보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엄마는 늘 아빠에게 헌신적이었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찾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서 받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을 재환 삼촌에게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늘 바빴고 엄마에게는 소홀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아빠와 저희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엄마 자신은 외로웠던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도 엄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사과했고 엄마도 아빠에게 사과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용서했고 이제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은 제게는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와 아빠를 존경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본받아 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말.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페이지가 있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페이지도 있습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인생의 굽이진 길을 흐르는 강물처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황혼역에 찾아온 위험한 불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녀는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 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회복.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인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김미경 씨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김미경 씨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던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